몸에 해로운 성분이 많은지 혹은 그거를 억제하는 성분이 많은지를 보는 활성산소와 총항산화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또 정확하게 치료를 해야 되겠죠? 어떤 치료법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기능의학적인 검사 방법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는 환자의 몸을 교정해주는 지방산 교정요법이라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 장에 혹시 문제가 동반되어 있는, 즉 장 누수증후군이 있는 환자에게는 예. 이름도 좀 어려운데요.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라는 특수한 물질들을 사용해서 장 기능을 개선시킵니다. 예. 세 번째는 아까 그림에서도 보여드렸던데 활성산소라는 걸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를 고용량으로 정맥을 통해서 주사를 하기도 하고 네. 경구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음식물 항체 검사에서 어떤 음식물에 강한 항체가 있다면 그 음식물은 반드시 피하게 해주게 합니다. 네. 또 요즘에는 프롤로 치료라는 것들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PRP 프롤로 이렇게 많이 이름을 명명하고 있는데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에게도 프롤로 치료라는 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프롤로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치료법이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 그 관절 류마티스에 어떤 경우에 이 프롤로 요법을 사용합니까? 퇴행성 관절염하고 똑같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결국 나이가 들어서 관절이 망가졌고 네. 망가진 부위에 PRP 프롤로라는 치료를 해서 관절을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는 치료인데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보다 조금 다른 기전으로 관절이 망가질 뿐이지 결국 결과물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염증이 어느 정도 조절된 상태에서 PRP 프롤로 혹은 프롤로 치료를 시행하게 되면 굉장히 통증을 경감하고 관절을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뭐 겉핥기식으로 알기로도 프롤로요법은 이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입해 주는 거다. 뭐 이렇게 대강 알고 있는데 말이죠. 실제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프롤로요법으로 하는 것, 이거는 저 보지 못했네요. 그래서 원장님 병원에 한번 또 다녀와 봤습니다. 보시죠. 환자가 오게 되면 일단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환자의 피를 뽑습니다. 예. 대개 30에서 60cc 정도의 피를 뽑게 되고요. 그 피를 뽑은 다음에는 원심 분리기에 그 피를 돌리고 나서 저렇게 노란색 혈장 인자와 그 안에 있는 혈소판을 추출하게 됩니다. 네. 저게 알짜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피에서. 그리고 나서는 초음파로 환자의 정확한 문제 부위를 초점을 맞춰서 그 부위에 주사를 시행해서 환자의 관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역시 국소 마취는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주사만 봐도 무서워가지고. 자, 여러분 그 설명 들으시면서도 어려운 말들이 있지만은 꼭 나는 저 류마티스인 것 같은데 요건 어떤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거 분명히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설명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은요 저희 게시판에 상담 게시판에 실시간으로 글 올려주시고 물어보시면은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 들었고 치료법도 들었고 치료하는 과정, 방법 그리고 화면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아프셨던 분들이 어떻게 나았는지 치료 사례도 쭉 보셔야 되겠죠. 치료 사례 좀 쭉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네네네. 첫 번째 치료 사례는 좀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예. 13세 여자 중학생입니다. F가 피메일. 예, 그렇습니다. 약 1년 전부터 서서히 진행되는 오른쪽 팔꿈치에 혹, 종괴라고 표현하는데요. 오. 그리고 우측 손목과 무릎의 통증을 주소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병원에 내원해서 시행한 검사를 보면 네. 대부분의 검사는 정상이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적혈구 침강 속도라는 염증 수치가 정상이 대개 20까지인데 네. 55로 굉장히 올라가 있었고요. C 반응성 단백이라는 건 정상이 1.0까지인데 2.4로 좀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높고요. 예. 뿐만 아니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항 CCP 항체라는 특수한 항체가 예. 90으로 굉장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죠. 이 중학생은 소아형, 이 소아형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했고요. 네. 얼마나 심한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 빨간색으로 막 이게 나와 있는 사진은 저게 팔꿈치예요? 팔꿈치와 손목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염증이 심할 때
그 빨간색이 보입니다. 그걸 파워 도플러 검사라고 하는데요. 오. 정상 관절에선 저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게 염증만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타내 주는군요. 혈관도 저렇게 나타납니다만 저기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하나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팔꿈치 관절염, 손목 관절염, 그리고 무릎은 심하진 않았습니다만 약간 부어있는, 초음파상으로는 부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견을 진단을 했고요. 저 오른쪽이 무릎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13세다 보니까 이 면역 억제제라든지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뭐 평생 사용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또 성장기 환자이기 때문에 예. 부모가 그거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제가 기능의학적인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예. 그 검사를 시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음. 검사를 시행했더니 저기 왼쪽에 초록색 범위에 보이는 0.86이라고 써 있는 게 예. EPA라는 물질의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굉장히 정상이었습니다. 괜찮네요. 예. 반면에 오른쪽에서 보이는 아까 제가 이름이 어렵다고 한 다이호모 감마 리놀레이 게시드라는 거는 수치가 매우 낮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수치가 어느 정도 높아져야 예. 몸에서 항염 작용을 나타내는데 수치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경우에 이것이 보충 요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저게? 다이호모 감마 리놀레이 게시드. 쉽게 말하면 달맞이꽃 종자유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아, 예. 다음으로는 아라키도닉 애시드라는 건데 이거는 몸에서 해로운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역시 초록색 범위보다 훨씬 오른쪽에 있는데 예.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겁니다. 따라서 이 환자는 지방산 교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저렇게 자세하게 검사하셔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저 친구가 어떻게 나아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어떻게 발전이 있었습니까? 예, 이 환자는 6개월 정도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셨는데요. 네. 6개월간 어떤 치료를 했냐면 면역 억제제 약과 스테로이드 약을 초기에는 사용을 했고요. 네. 더불어서 지방산 대사를 교정해주는 요법을 사용했고 고용량 항산화제를 주사로 예. 2주 간격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장 기능 개선 치료를 같이 시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염증이 점점 나아져서 현재는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고 가장 최근에 시행한 피검사 결과를 보면 적혈구 침강 속도가 처음에는 55였는데 오, 지금은 7로 떨어져 있고요. 야. C 반응성 단백도 2.4에서 0.1로 완전히 정상을 유지하고 있고 뿐만 아니고 몸에 해로울 수도 있는 면역 억제제와 스테로이드 제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약을 계속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신 이제 다른 지방산을 대사를 교정하는 요법과 네.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어떤 다른 제제를 먹고는 있죠. 근데 그런 제제들은 몸에 해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키 크고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친구도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또 새롭게 또 알았네요. 그리고 치료도 된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자, 다른 치료 사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성인들도 있을 텐데요. 네. 예. 두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30대 초반에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을 받고 네.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우측의 무릎에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서 저희 병원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이 엑스레이 소견을 보시면 네. 관절이 바깥쪽에 비해서 왼쪽이 바깥쪽입니다. 네. 내측이 좀 좁아져 있고 뿐만 아니고 관절이 약간 뼈가 주위가 자라난 소견을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초음파를 했더니 내측에 있는 반월상 연골이 정상에 비해서 바깥쪽으로 많이 튀어나오고 그 주위를 연결해주는 내측 축부인대라는 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예. 따라서 그냥 일반적인 진통제만으로는 반응을 잘 안 하겠죠. 예.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PRP 프롤로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네. PRP 프롤로 치료는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네. 한 4개월 정도를 치료를 하셨고 지금은 통증이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을 잘 하고 계시고요. 진통제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네. 일반적인 면역 억제제만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원장님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 그러면은 불치해병이라고 보통 알고 있고 또 한 번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입원을 해야 된다든지 하는데요. 정확하게 원인 분석을 하셔서 그 원인 분석을 통해 결과를 정확하게 치료를 한다면 환자분이 분명히 나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오늘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참 잘 설명을 해 주셨고, 그리고 좀 공부 많이 하신 모양입니다. 정말.
어디 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보고도 하는데 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네. 자, 청담 L위원회 정재욱 원장님과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도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저희가 보는 즉시 바로바로 답변 또 올려드리겠습니다.